굉장히 하악이 불안정하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팔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환자를 보죠. 우선 여기 있는 수치는 볼 거는 없습니다. 우선 육안으로 보시기에 바이막시러리 프로트루전이죠. 상당히 나왔어요. 이거는 세팔로에 대한 부분이고 뭐 어떤 분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외모 중에서 이 입술이 어떻게 얼마만큼 안으로 넣어서 소위 말해서 로우 안테리어 파트와 코와의 관계에서 모양을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오 선생님이 주신 책에도 세팔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제가 여기 이 세팔로에서 분석한 내용보다는 늘 우리 선생님들이 보세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이 표현이 과장이 됐습니까? 얘보다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얘가 훨씬 더 입술이 튀어나와 보이지 않냐라는 거죠. 훨씬 입술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세팔로의 측정보다가 트루 라테럴 포토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늘 포토뷰가 훨씬 더 과장되게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환자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팔로에서 분석한 내용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뭔가 얘보다는 얘가 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쟤를 보면은 굉장히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바로 소프트 티슈 세팔로메트릭 아나리시스 두 개를 같이 겹쳐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겹쳐서 여기에 통계를 가지고 내는데 세팔로보다는 훨씬 더 입술이 툭 튀어나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니까 상악에 있어서 상악의 후방부에 비해서 전방부의 입술이 튀어나온 비율이 약 포토뷰에서는 44%가 나옵니다. 세팔로에서는 35, 6%, 36, 7%밖에 안 나오는 반면에 포토뷰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포토뷰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이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발치와 비발치에 대한 소위 말해서 상악의 전치부의 성장 발육이 후방부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를 제가 해보니까 가장 아이디얼한 거는 어떤 현상이 26%에서 30% 내로 들어오는 상악의 전치부의 발육 상태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처럼 44%가 되면 벌써 엄청나게 후반부보다는 전반부가 오버크로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발치란. 자, 저는 치아를 안 봤습니다, 아직. 저는 치아를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치아를 보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런 계산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증명을 했죠. 지난번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를 가지고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명문출판사에 제가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거진 발치를 해야지 그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파일인데 발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선 바이막시러리 프로트루전만 선생님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바이막시 프로트루전이 아니죠. 얘는 코가 벌써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는 레지온의 소프티슈 라인과 코 라인을 다 보셔야 되죠. 그걸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 입속은 제가 안 봤습니다. 우선 스퀘어 타입인데다가 하악이 쭉 나왔어요. 레지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하악 간의 관계에서 평행선을 끄게 되면은 이 상하악이 26%보다 훨씬 더 적게 자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하악이 이쯤에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많이 자란 것처럼 보이니까 프로파일이 훨씬 더 예쁜데 하악은 쭉 나오고 상하악은 덜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저런 교정의 입속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하악은 나와 있으면서 상하악의 치아는 뭔가 어떻게 되겠을까요? 상당히 궁금하죠. 그죠? 일단은 봤을 때 만약 이 사람이 교정을 하러 오게 되면은 소위 입이 툭 튀어나와서 교정한 거 아니잖아요. 크라우딩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교정하러 왔을까요? 네. 이 사람의 교정이 쉬울까요? 이런 사람의 발치가 필요할까요? 첫째, 발치가 필요 없겠죠. 얼굴 봐서. 발치를 하게 되면 상하악이 더 작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상하악은 오히려 프로트랙션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선생님들은 직감적으로 발치와 비발치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입속을 한번 보죠. 역시 입속은 상하악에서 딥바이트가 생겨 있고 소위 악골의 베이스에 비해서 치아는 살짝 오버바이트에다가 각도가 토크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리비얼 토크가 있죠. 아까 납작했 했잖아요. 그죠? 하악은 크고 그럼 이 사람이 교정을 해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는 발치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교정을 했을까요? 하악은 그대로 있는데 상하악은 치아를 배열을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심미적으로 훨씬 더 배열이 많이 됐죠.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버바이트가 눈에 보입니다. 그럼 상하악은 어떻게 교정이 됐겠어요? 프로트랙션을 했죠. 상하악은 프로트랙션을 했죠. 상하악이 뒤로 가면 안 되죠. 프로트랙션 앞쪽으로 나와야 되죠. 최대한 내고 토크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전치부 스페이스는 코렉션이 다 되어 있으면서 딥바이트에 대한 해결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선생님들 퀘션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저쪽에서 상하악이 상당히 후방 위치처럼 되어 있고 딥바이트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가서 여기에서 클래스 2 엘라스틱을 왜 걸었을까? 이 퀘션이겠죠. 클래스 2 엘라스틱을 걸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2 엘라스틱을 걸은 이유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제가 무슨 장치를 넣어 가지고 프로트랙션을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쭉 프로트랙션을 했는데 내가 처음 보다가 원했던 프로트랙션보다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한 1mm 이상 더 나온 겁니다. 더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당겨줌으로써 여기에 생길 수 있는 스페이스를 최종 이걸 당겼죠. 이렇게 여기 스페이스 모으기에 상당히 힘이 들죠. 최종 스페이스를 여기 정리하기 위해서 클래스 2로 걸고 하악의 전치부에 토크를 줘서 나중에 이렇게 맞출 생각입니다. 나이는 50대거든요. 이게 3D 솜으로 다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죠. 별빛이 내린다.